자, 이제 보수로 왔습니다. 자, 우리 보수 쪽도 자, 내용 문제 하나하고 계산 문제 하나. 매년 이렇게 여기는 시험 문제를 2개씩을 꼭 선별해서 내용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도 우리가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매일같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하나 쓰면은 또 전세계약서 하나 쓰면 뭐를 받을 건데 보수를 받을 건데 그 보수를 계산을 못하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가합니다. 법은 모른다고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부분 이제 임대차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갑자기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또 등장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바로 나왔지만 시험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는 시험 문제로 많이 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반토막 해가지고 상당히 좀 창피스럽게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높아가면 0.5나 0.4로 정말 반토막을 확 내놨습니다. 0.9%가 0.5로 그리고 0.8%가 딱 정확하게 0.4%로 반토막을 확 내놨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교재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도 어차피 여기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내용 하나, 계산 문제 또 한 문제는 계산 문제 하나, 총 다 해서 몇 개 나온다고요? 2개는 꼭 나옵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보수 계산 한번 주의해 놓으실까요? 여기도 이제 뭐 보수 계산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보수. 보수하고 이제 뭐를 실비, 중개보수하고 이제 실비. 지금은 중개수수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먼저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임대차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는 주의하세요. 자,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동일 3번 나왔을 때는 뭐냐? 그런 부분은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자, 먼저 내용에서 하나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지만 중개보수는 언제 성립할까요? 아니면 또 언제 청구를 할까요? 자, 이 성립과 청구가 이때는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보수입니다. 자, 중개보수는 언제 성립할까요? 이 성립과 그리고 청구 시기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또 많이 다릅니다. 성립과 언제, 청구는, 행사는 약간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보수 보실까요? 우리 중개보수는 언제 성립할까요? 괜히 또 잘못 생각하시면 거래가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성립한다 그러실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판례가 그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정지 조건부다 보니까 먼저 발생했다 봅니다. 그럼 언제 먼저 발생합니까? 나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게 뭡니까? 중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청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알았다. 라고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승낙을 했을 때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중개 계약이 됩니다. 중개 계약 때. 그러면 아직 거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중개 계약만 성립했는데도 뭐라고요? 벌써 우리 중개보수는 뭐 있다고요?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중개보수가 먼저 발생했다. 이게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중개보수가 언제 성립됐다? 먼저 오자마자 성립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엉뚱한 소리입니다. 거래 계약 때 발생합니다. X.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X고요. 그리고 거래 계약 때 성립한다? X. 아니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중개 계약 후에 중개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중개 활동을 통해서 가격도 판단해 보고 그리고 매도 매수인 적합한 사람 한번 만나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거래가 매도 매수인 오십시오 해서 이제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자, 거래 계약 여기 이제 우리 생각하고 맞습니다. 뭐 당연히 중개 보수는 여기서 이제 청구하겠죠. 그리고 보수 달라고 행사를 하겠죠. 라고 여기는 우리 생각하고 맞는데 어디가 안 맞다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맞지를 않아요. 여기를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이제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맞는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또 써보는데도 자꾸 헷갈립니다. 자, 먼저 중개보수는 그랬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계약 때라고 할 겁니다. 자, 중개보수는 또는 중개완성이라고 할 겁니다. 거래가 뭐 됐을 때 거래가 완성된 때 그랬습니다. 완성된 때에 그리고 이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 뭐 한다? 중개보수는 성립한다. 아니면 또 여기도 이제 여기에 발생한다 그럴 겁니다. 성립하고 발생한다.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개계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계약은 생각도 아예 안 해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중개보수 발생은 이미 임압박에서 발생했습니다. 뒤통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지, 행사하는 거지 이미 발생됐다는 겁니다. 대신에 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래가 끝나야 달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발생은 돼 있다는 겁니다. 정지 조건부로. 그러니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데 어디서 나중에 거래계약이 성립됐을 때 확정적으로 성립하지만 이미 발생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중개계약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개계약 때 발생한다. 중개계약 때 성립했다라고 정리를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여기 정리 못하시면 아주 어려워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중개보수에서 이제 가장 정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도대체 어디냐입니다. 중개 대상 물관 그리고 중개 대상 사무소가 약간 달랐을 때 여기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우리 어디가 있고 서울에 있고입니다. 중개 대상물 토지나 건물은 중개 사물의 소재지는 어디가 있고요. 요 소재지는 어디가 서울에 있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사무소는 저 밑에 대전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입니다. 중개 사무소 당연히 물건 따라갈 것 같아요. 왜요? 서울에 물건이 있으니까입니다. 네, 여기는 대전에 있었을 때, 대전광역시에 사무소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시험 문제가 중개대상물 그럴 겁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왜냐면 중개사무소 기준 안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물건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을 적용할 거냐고 인천광역시 조리 안 하고 여러 군데인데 그럼 광주면 그리고 무슨 부산이면 난리 부르스가 날 겁니다. 이 정도에서 나중에 이제 다 나중에 적용을 중개대상물로 하게 되면은 중개보수 요율표가 난리가 날 겁니다. 16군데 그냥 시도 조례 모두 벽에다 붙여놓으면 16개가 아예 벽에 붙어 있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법은 복잡한 거 딱 질색입니다. 불안정한 거 딱 질색입니다. 사무소 하나로 치면은 물건이 어디가 있거나 아주 이거 간단하지 않겠어요? 뭐 대전에 사무소가 있으면 제주도에 있어도 대전, 그리고 부산에 있어도 대전 편하잖아요. 경기도 있어도 편하게 어디라고요? 거기도 대전. 인천에 있어도 대전. 다 이렇게 대전을 하자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중개 대상 물이 아니라 중개 사무소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물건 따라갈 것 같은데 뭐 토지 거래가야 물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물건 그거 맞지만 중개 보수는 안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되면 이제 문제 나올 것을 예상하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사무소. 사무소의 시도의 조례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시도. 괜히 또 시군구 그러면 안 되고요. 시도의 조례로. 주택이었을 때입니다. 다른 뭐 주택이 아니면 그냥 0.9%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가 아니라고요? 물건 소재지. 이건 X입니다. 물건 소재지 따라다니면 엄청 복잡해져요. 중개사무소는 완전히 무당집이 돼요. 벽에다가 줄레줄레 액자만 16개 붙여놓고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겠잖아요. 그리고 중개보수 혼란스러워서 나중에 초과해서 보수 받고 누구는 우리 개업공사는 나중에 교도소 가시고 1학년 일반 나중에 물죄가 되고 이 정도로 아주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제발 복잡한 거 딱지색 주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자, 세 번째 우리 중개보수 요율을 잘 기하실까요? 요율. 여기 요율이 바로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가장 많이 나왔더라. 기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을 나눠보실까요? 주택은 이제 주하실 게 이제 먼저 뭐와 매매와 그리고 뭐를요? 소유권이 통으로 넘어가는 교환이 있습니다. 매매와 교환. 주택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매매 교환 2개 외에 뭐가 있다고요? 임대차.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임대차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얼마가 적용될까요? 자, 먼저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니까 요율 자체가 꽤나 높습니다. 얼마라고요? 0.9%입니다. 0.9%. 그리고 다는 아닙니다. 내에서 그리고 뭐라고요? 시도에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5천만 원이면 요율 자체가 0.6%고 5, 6, 3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이건 요율인데요. 나중에 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은 얼마다? 한도액은 이제 25만 원이다. 25만 원으로 30만 원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다 이제 5천만 원 초과했고 그리고 얼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2억까지는 그입니다.
거기다가 0.5% 100만 원 가깝게 나올 건데 여기가 0.4%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억 미만이다 보니까 2억부터 출발할 거니까 248 여기가 80만 원이 한도액이 나와요. 그리고 2억에서 이제 6억으로 갈 거고 그럼 이제 여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전에 6억은 6억 이상이면 0.9를 곱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9억까지는 반토막 냈습니다. 0.5%로 바로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9억 바로 이제 뭐 이상이면 여기서 이제 소음 푸셨습니다. 0.9% 내에서 뭘요? 협의를 뭐 요건 이제 안 써도 괜찮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중개보수는 알아서 계산할 수 있도록 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는 세입자죠. 약자죠. 한 단계 낮춰야 되겠죠. 얼마라고요? 0.8%. 또 시험 문제가 임대차가 0.9다. 매매 교환이 0.8이다. X입니다. 0.8% 내에서 뭐라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조례로 적용을 하게 된다. 여기도 조례 적용. 여기도 이제 따로 뭐 정리할 건 없고요. 여기 이제 5천만 원 미만은 0.5%고 한도액은 2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1억이고 임대차는 그리고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그죠? 여기 이제 거의 조금 40만 원 가깝게 나올 건데 거기도 여기 30만 원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리고 3억 이상에서 6억까지가 6억 미만까지 해서 이제 거기를 0.4%로 반토막을 내놓고 그리고 6억 이상이었을 때 거기서 0.8%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택 말고요. 이제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에는 뭐가 될까? 이 외에는 상가 그리고 뭐라고요? 상가나 땅 등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들입니다. 여기는 그냥 0.9%입니다. 따로 요일 없고요. 퍼센트 내서 뭐라고요?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알아서 받으세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복수 용도가 있습니다. 복수 용도. 복수 용도가 이제 주상, 복가, 건축물 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 부분입니다. 자, 주택 부분 자체가 얼마였을 때, 자, 2분의 1 이상. 자, 그 소리가 이제 통으로 거래하는데요. 자, 주택도 50평, 상가도 50평, 상가를 또는 사무실 합쳐서 50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모두 다 그냥 주택으로 보세요. 그럼 이랬을 때는 뭐라고요? 주택의 요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주택 요율. 그럼 아까 봤네요. 주택의 요율이면 아까 봤던 0.9%나 임대차 같으면 0.8% 내에서 뭐 하라고요? 여기는 조례로, 시도의 조례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통으로 주택으로 하세요. 자, 대신에 이제 주택 부분이 얼마였을 때 2분의 1 미만이었을 때입니다. 2분의 1 미만이었을 때 A는 주택 외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 소리가 2분의 1 미만이다. 주택이 좀 적다. 상가가 60평. 주택은 40평. 그러면 주택 외로 가라는 겁니다. 자, 금방 보셨네요. 주택 외에는 얼마라고요? 0.9%. 뭐에서 내에서 협의로 받으라는 겁니다. 협의로 받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가 이제 좀 달라진 게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자, 주거용 뭐라고요? 이제 새로 등장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꼭 주의하실 게 85제곱미터도 좀 속여볼 만합니다. 85제곱미터 여기는 이하고 만약에 85제곱미터 넘어갔습니다. 초과의 의미는 이제 포함을 안 합니다. 넘어가면 그냥 0.9%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건에다가 부엌이나 욕실이나 그래서 이제 부엌 등에 바로 뭐가 부엌 등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가 돼 있을 때 정말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자,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여기는 약간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첫 번째는 매매나 그리고 교환이 있고입니다. 매매 교환. 여기가 이제 0.5%로 이제 달렸습니다. 0.5% 적용하세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임대차 등입니다. 자, 임대차 등은 금액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0.4%를 적용하세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요율로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아까 보셨던 동일 이제 교재에서 보실 겁니다. 동일 세 번입니다. 자, 먼저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한 당사자 간에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 등의 두 개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일 이렇게 세 번 나왔을 때 뭐라고요? 여기는 매매만입니다. 매매만이지. 매매만의 요율이지. 괜히 또 매매 외에 다른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 외에 임대차 등을 한꺼번에 동시에 물론 이제 동시에 두 가지 계약 이상을 체결했지만 여기는 매매 외에 임대차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매매만. 정말 매매만 안 받으면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분양권도 주의해 놓으실까. 분양권. 우리 분양권 점매도 자꾸 시험 문제 됩니다. 분양권 점매. 우리 분양권 점매면 뭐만 받고 계약금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뭐를 받고 중도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그냥 프리미엄을 받고 잔금 안 받았고요. 프리미엄만 받고 나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전매니까 중간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총 분양 금액 이렇게 나올 겁니다. 총 분양 금액. 그럼 잔금을 안 받았는데 잔금까지도 총 분양대금을 계산한다고요. 그러다가 정말 총 맞습니다. 이거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잔금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시의 거래 금액이지 절대로 초과해서 총 분양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 분양대금 초과여 보수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금액 요것만 적용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중요한 거고 이제 일곱 번째가 우리 교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 교환. 왜냐면 교환은 물건 자체가 두 개니까. 왜냐면 토지와 그리고 건물을 바꿨을 때 물론 이제 토지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2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별로문서를 다 했습니다. 평균 아니면 각각 아니겠죠. 뭡니까? 여기는 거래 금액이 큰 것만 적용합니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거래 금액이 거래 금액이 큰을 꼭 찾으십시오. 큰 거래 금액이 큰 금액만 요 문장만 나와야 됩니다. 금액만 요것만 적용을 하지 다른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엉뚱한 소리입니다. 각각 적용한다.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저거는 더 엉뚱한 소리가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평균은 무슨 개론을 자꾸 개론해서 평균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평균 얘기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잡해집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한 네 번째는 우리 실비만 간단하게 볼 건데요. 네 번째 실비. 여기는 실제 비용. 근데 우리 실비에는 딱 하나가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뭐를 확인을 위해서 그럼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그러니까 실비는 일방에게 받는 거죠. 중개보수처럼 쌍방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권리관계, 사실관계 등의 확인. 거기는 매도인 집을 확인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전 의뢰인 쪽에다. 여기 취득 아닙니다. 이전 의뢰인에게만 매도인 집을 확인했으니까 그분한테만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가 있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뭘요? 예치. 아까 이제 맡길 건데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맡겼을까요? 누구를 위한 예치입니까? 아까 누구라고? 그럼 이득을 보는 사람 매수인 쪽이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또 취득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확인인데 권리관계 사실관계 확인인데 취득 의뢰인에게 X입니다. 또 계약금 등의 예치 누가 이득을 보는데 또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X.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번지수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취득 의뢰인에게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수 계산을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한번 간단하게 좀 이따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문제 반드시 하나, 계산 문제 여기도 문제는 하나. 자, 이렇게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내용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우리 중개보수,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들 점검을 해 놓으실까요? 자, 먼저 중개보수는 첫 번째 이제 보수 구분이 나왔죠. 중개보수 계약의 성립에 대한 대가. 여기는 따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계약만 성립시켜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비는 다릅니다. 실비는 실제 비용을 쓴 거니까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 이제 나중에 쓰고 나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나서 돌려받는 개념이 뭐라고요? 거기가 이제 실비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와 실비는 전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냐 보수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보수다? 상인의 보수다. 그래서 거래 약정을 보수 약정을 했거나 안 했거나 거래가 성립되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멱살지 않고 흔들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강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뭐 양도가 된다, 압류가 된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왜요? 청구권이니까. 그리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시는 분 보수 청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게 되면 우리처럼 공부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무효일 거니까 여기는 청구가 안 되죠. 청구할 수가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절 쪽에서 중개보수가 나오죠. 발생과 청구. 아까 봤네요. 성립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발생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중개계약 때 오자마자 중개계약 때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지 조건 보지만 오자마자 먼저 발생. 대신에 청구를 하려면 거래를 성립시켜야 됩니다. 뒤통수에서 청구나 행사. 처음에 오자마자냐 그리고 완전히 끝났을 때냐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걸 꼭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가로 2번에 뭐 당연히 유효기간 내에 우리 보통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얼마 간다? 3개월 간다. 3개월 지나면 우리 사무소에 안 온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보수도 못 받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다시 확정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중개보조인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도 우리 고용인도 내 행위나 다름없으니까 그를 통해서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종업원이 성립시켰다 그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개와 거래 사이에서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개시켜 주니까 얌체같이 우리를 따돌리고 배제하고 거래를 성립시켰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보수는 받을 수가 있다. 뭐가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자, 그런 부분이 판례를 쭉 나와 있으니까요. 판례를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다 해줬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만 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수는 받아요. 우리의 중개와 그리고 거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써주는 것은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 완성이 꼭 있어야 되죠. 중개 완성 없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완성 결과 작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지급의 시기인데요. 자, 먼저 약정에 따를 거고 아무 소리 없으면 거래 대금을 완전히 다 지급했을 때 청구를 하면은 될 거다. 자, 그 정도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일반 중개 계약은 경쟁이니까 먼저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분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공동 중개는 옆집하고 같이 했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우리한테 찾아오신 분에게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A는 갑에게만. 그리고 B는 매수인에게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만 청구하게 될 겁니다. 다 각각 청구를 하게 될 거고 쌍방에게 동시에 바뀌는 공동중개는 어렵고 그입니다. 다섯 번째가 보수 청구. 우리 보수 청구권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 의뢰할 때 거래가 성립됐을 때 받는다. 중개 보수하고 실비는 별개다. 성격이 다르니까 별개로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가 아니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겸업은 잘 보십시오. 경업은 중개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제공만 했잖아요. 관리 상담만 했잖아요. 분양 대행만 했잖아요.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아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중개보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목이 좋아서. 보증금은 중개보수입니다. 근데 권리금은 목이 좋아서 장수가 좋아서 신용이 좋아서 받는 거다 보니까 무형의 대가다 보니까 여기는 중개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시험 문제 엄청 나와요. 거기다 이제 중개보수가 소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했을 때 계약 다 해놓고 나중에 확인 설명을 제때 안 하거나 했을 때는 나중에 책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중개보수도 소멸해요. 대신에 매도인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시킨다고 했을 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자, 보수를 잘못한 쪽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거래가 성립되면 그 후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성립되면은 거기서 받는 거니까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받으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매도인 잘못이라고 매도인한테 곱하기 2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인 잘못했다고 곱하기 2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받으라는 겁니다. 성립으로 바로 받는 거니까 그 후는 안 따지는 거니까 기억하시됩니다. 자, 괜히 또 그냥 본인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셨다가 큰 문제가 돼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가로 2번은 우리 중개계약 언제든지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니까 얼른 계약 성립시켜서 매도 매수인 임자를 얼른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계약 해지 자유롭고 그리고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면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보수 받기가 어려워요. 빨리 이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시효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보수 청구를 계속 안 하시면 권리에 주무신 거니까 나중에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주의하시고 괜히 또 안날에 3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청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수가 날아가요. 그다음 이제 3절에 실비가 나오죠. 우리 실비는 실제 경비 두 개입니다. 권리관계,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을 때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실비는 일방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누구 집 확인했습니까? 이전. 그래서 매도인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확인인데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 그럴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이전 쪽에다가. 자, 그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누구를 위해서 해체했습니까? 매수인을 위해서. 그럼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에게 청구하라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선택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약정에 의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약정이 없다고 하면 의뢰인에게 합의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때는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발생 시기 약정에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절 쪽에는 우리 보수 산정이 나와있죠. 자, 보수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 자, 보수 중개 산출. 자, 먼저 주택은 시도의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우리 중개 보수는 쌍방한테 똑같이 받으니까요. 곱하기 뭐라고요? 곱하기 2를 한다. 근데 대신에 우리 시험 문제가 매도인에게만 그리고 매수인에게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곱하기 2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정말 중요한 거, 자, 2번, 3번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먼저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뭐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동그라미 2번은 별표 3개를 넣으실까요? 뭐라고요? 아까 봤네요. 중개사무소. 사무소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사무소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는 계속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근데 중개보수만큼은 여기서는 정말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예를 좀 드러났고요. 그다음 이제 중개보수 요율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박스 한번 쭉 한번 점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첫 번째 그 박스 아래쪽에 주택은 시도의 조례인데.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요. 그다음 이제 주택 외에는 토지나 그 밖에 이제 상가나 공장이나 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0.9% 내에서 뭐라고요? 협의. 그러니까 1억이라도 0.9, 3억이라도 0.9. 주택은 그렇지 않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거기다 이제 니은번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나왔네요. 자,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85제곱미터 25.7평이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하 초과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는 그냥 0.9% 받으세요. 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매 교환은 0.5%. 그리고 임대차 등은 0.4%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 들어오면서 아주 관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수용도 나오죠.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통으로 주택, 주택 부분 2분의 1 미만이면 통으로 상가 0.9%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박스로 이제 잘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26회 기출문제가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꼼꼼하게 아주 해설까지 쭉 해놨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래금액 산정인데, 우리 매매는 매매 금액에다가 바로 요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니번에 동일 세 번이 정말 나왔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한 당사자까지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지 괜히 또 매도인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는 동일 세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이 때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일 세 번 나오면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팔고 그 집에서 계속 본인이 사는 거니까 이 경우는 봐줍시다.
매매만 받읍시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매와 임대차를 계산하시거나 매매와 전세를 계산하시면 어디 가신다고요? 국가대표 유니폼 11번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받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교환은 요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 시가 정말 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금에다가 임대차 등의 요율을 곱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월세입니다. 100이나 환산계수입니다. 100이나 월세다가 100이나 70을 곱하시라는 겁니다. 곱하기 70. 대신에 우리 70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이 안 됐을 때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이제 따로 박스를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울특별시의 조례인데 서울특별시 조례를 전국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쭉 내려오다가 굵게 좀 써놨죠. 6억 이상에서 정말 반토막 냈다는 9억 미만 정말 여기는 우리의 수치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0.5%. 그리고 나서 이제 9억 이상 됐을 때 예전처럼 0.9% 내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으로 이제 아예 0.4로 한 게 3억 이상에서는 옛날에 0.8을 곱했는데 곱해서 협의료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얼마요? 정말 정확하게 반토막 냈습니다. 얼마? 3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은 0.4%밖에 안 돼요. 거기다 이제 6억 이상 됐을 때 소원 푸세요. 소원은 0.8% 임대차니까 내서 바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0.8을 때려도 괜찮다. 그럼 68에 48 바로 480만 원 주세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한도액과 산출액을 비교하는데, 자, 먼저 산출액이 더 한도액보다 더 적게 나왔죠. 산출액 80, 한도액 50. 그러면 산출액을 받으라는 겁니다. 산출액이 적으니까. 대신 이제 반대입니다. 산출액은 90이 나왔고요. 한도액은 8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도액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계산 문제도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의미가 없는데요. 산출액도 80만 원, 한도액도 80만 원. 뭐가 중요하다? 자, 그때는 또 산출액이 더 중요하다. 계산기 둘겨서 나온 금액. 그래서 이제 그 박스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나왔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만 받고 프리미엄만 받고 총 분양대금 아닐 거다. 잔금 안 치렀으니까. 그래서 그 거래 당시에 금액으로만 분양권 하면서 3억짜리가 계약금 3천 그리고 중도금 1억 그러면 1억 3천만 계산하고요. 프리미엄 2천 있으면 1억 5천으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3억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형벌 받아요. 자, 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0.9로 갈 수가 있으니까 치사하게 토지는 주택에 따라가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 못하는 건 아니지만 토지도 2억, 주택도 2억 그러면 4억을 주택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율이 적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의 기출문제도 쭉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동일 세 번이 맞냐. 자,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다. 라고 이제 문제집에서도 똑같이 한번 유사하게 볼 거니까요.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비 산정이 나오죠. 자, 먼저 여기는 이제 대행료 한 건당, 요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한 건당 1,000원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2통을 떼도 한 건, 건축물 대장 2통이라도 한 건, 토지 대장 3통이라도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도 한 건. 한 건당 얼마? 1,000원씩.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열람에 대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통당 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봤습니다. 토지대장 3통 1,000원씩이면 3,000원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아까 대행료는 한 건당으로 아예 치니까 장부 종류는 같으니까 한 건으로 칠 건데 여기는 3통으로 그대로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비는 다 못 받습니다. 음식물비는 못 받고 교통비, 숙박비는 받아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박스에 놨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중개보수하고 실비를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억 8천짜리. 그리고 주택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1억 8천에 해당되는 요율을 주게 될 겁니다. 자, 1억 8천에다가 바로 0.5%를 곱하면 9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80이라고 했잖아요. 한도액 80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간 거 받으면 1년 이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결국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받고
거기다가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똑같이 받을 거니까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한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주택 외에는 그냥 여기 박스는 그냥 주는 거고요. 0.9 최대면 0.9를 곱해요. 그런 함정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교환 같은 것도 꼭 교재만 한번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임대차, 요 임대차가 바로 이제 나중에 조금 주의할 문제니까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임대차에서 보증금, 우리 중개보수 계산해서 거의 꼭 임대차 갖고 자꾸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일 세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중개보수 계산해서 임대차는 어떻게 할 건가? 임대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증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보증금은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얼마라고요? 자, 월세가 20만 원이었다입니다. 20만 원. 자, 먼저 이제 항상 먼저 곱해보실게 여기다가 100을 곱하거나 아니면 70을 곱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한번 100을 곱해보실까요? 곱해도 되는지.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100을 곱할 수가 없고요. 거래 금액이 적으면 약자니까 70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먼저 곱해볼까요? 곱하기 100이면 10만 원대 100만 1000. 동그라미 2개만 더 쳐보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왔을까? 2천. 2천에다가 또 2천을 보태보니까 얼마입니까? 4천이잖아요. 거래 금액이 얼마를요? 5천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곱합니까? 70을 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1학년 일반값. 약자니까 70을 곱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400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환산 금액은 1,400이지 2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 2천하고 같이 보태보라는 겁니다. 얼마가 나왔습니까? 바로 3,400만 원 이렇게 나왔죠. 전자계산기도 먼저 한번 두들겨 보시고요. 거기다 이제 거래 금액에 맞는 요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0.5% 개입니다. 0.5%면요. 퍼센트하고 동그라미 2개 떼고 0점도 떼버리고 하나 더 떼버리고 그리고 얼마만요? 5만 남쪽입니다. 5만 계산해 보세요. 5, 4, 20이니까 2 올라갔죠. 5, 3, 15니까 바로 얼마라고요? 17만 원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일방에 대한 보수니까요. 여기다 얼마를 곱합니까? 쌍방.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똑같이 받으니까 곱하기 2가 쌍방 의뢰인, 쌍방한테 똑같이 받잖아. 그리고 이걸 쪼개서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으니까 곱하기 얼마래라? 2를 해라. 그럼 결국 얼마입니까? 34만 원. 어차피 5 곱했다가 2를 곱할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쳐주면 되겠지만 34만 원이 얼마다? 중개 보수다. 결국에는 40만 원이 아니다. 40만 원 받으면 6만 원 더 받았다고 어디 보낸다고요? 교도소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되니까 중개보수를 정확하게 임대차를 자꾸 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실비도 이제 계산 문제가 쭉 나오지만요. 실비까지 뭐 자세하게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내진 않는데 아까 보셨던 대행료 그리고 열람이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대행료 따질 때, 건당 따질 때 장부 종류로만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그렇게 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비 문제에서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도 한 종류, 그리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도 한 종류, 토지하고 건물 거기다가 토지대장도 통수 따지지 말고요. 거기서 종류는 세 종류, 하나 더 있네요. 토지 이용객 확인서 몇 종류입니까? 네 종류. 네 종류니까 4건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4,000원. 거기다 이제 통당 실비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은 발급이나 열람은 통당 내고 왔을 거니까 통당 따져보니까 얼마? 10통이 될 거고 그리고 800원이라고 했으니까 8,000원이 될 거고 그리고 음식물비는 못 받을 거고 교통비하고 숙박비만 받을 거니까 그것만 줄이면 뭐가 됩니까? 바로 실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비 문제도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 세번에 해당되느냐, 동일 세번에 해당하지 않느냐, 자, 그런 것들만 값을, 매매 계약에서도 값을, 임대차 계약에서도 값을, 그러면 동일 세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만 계산하면 된다. 근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값을인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은 을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그런 문제가 두 종류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꼭 예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 중개보수 내용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 정도에서 조금 바쁘게 봤지만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